뼈 건강 챙기려고 우유 챙겨 드시는 분들 많으시죠? 그런데 우유보다 칼슘이 더 잘 흡수되는 채소가 있습니다. 바로 청경채인데요. 우유의 칼슘 흡수율이 32% 정도 되는데 청경채는 무려 50%에 육박합니다. 하지만 이 청경채는 드시는 방법에 따라 좋은 성분이 날아가기도 하고 효능 차이가 하늘과 땅 차이인데요. 오늘은 청경채의 효능을 시작으로 청경채를 어떻게 먹어야 하는지, 그리고 함께 먹으면 좋은 음식과 레시피까지 차근차근 정리해 보겠습니다.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일주일에 2번씩 알찬 건강 정보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청경채 하면 중국집 요리에나 들어가는 채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실제로 청경채는 중국이 원산지인 채소입니다. 배추의 한 종류인데요. 줄기가 초록색이고 잎이 넓적한 게 특징이고요. 마트에서도 쉽게 구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청경채가 영양학적으로 보면 굉장히 대단한 채소입니다. 100g에 13kcal 밖에 안 되거든요. 밥 한 공기가 300kcal가 넘으니까 얼마나 낮은 칼로리인지 감이 오시죠? 그러면서 우리 몸에 꼭 필요한 영양소들은 아주 풍부하게 들어 있습니다. 과연 어떤 효능들이 들어있는지 지금부터 하나씩 알아보겠습니다. 청경채가 몸에 좋은 이유 첫 번째는 바로 뼈가 튼튼해집니다. 우리가 뼈 건강하면 제일 먼저 떠올리는 게 우유잖아요. 그런데 하버드 공중보건대학원 연구에 따르면 우리가 흔히 칼슘이 많다고 알려진 음식들이 체내로 흡수되는 정도가 차이가 있다고 밝혀졌는데요. 먼저 우유의 칼슘 흡수율이 32% 정도로 우유 속 100mg의 칼슘을 섭취해도 실제로 몸에 흡수되는 건 32mg 밖에 안 된다는 거죠. 시금치에 칼슘이 많이 들어있다는 이야기 들어보셨죠? 그런데 시금치에는 옥살산이라는 성분이 들어있습니다. 이 옥살산이 칼슘과 결합해버리는 바람에 정작 우리 몸은 칼슘 흡수를 거의 못합니다. 흡수율이 5%도 채 안 된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칼슘이 많아도 실제로는 별 도움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오늘의 주인공 청경채는 다릅니다. 청경채는 옥살산 함량이 100g당 1mg 수준으로 사실상 없다고 봐도 될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청경채에 들어있는 칼슘이 그대로 몸에 흡수가 되는 거고요. 흡수율이 무려 50%에 달합니다. 우유보다 훨씬 높은 거죠. 평소에 우유를 잘 못 드시는 분들, 유당불내증이 있으셔서 우유 마시면 배가 불편하신 분들 계시잖아요. 이런 분들에게 청경채가 정말 좋은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또 골다공증이 걱정되시는 분들, 특히 폐경 이후 여성분들은 뼈 밀도가 급격하게 떨어지는 시기인데요. 이때 청경채를 꾸준히 드시면 뼈 건강을 지키는데 실질적인 도움이 됩니다. 청경채가 몸에 좋은 이유 두 번째는 바로 혈압이 내려갑니다. 청경채 100g에는 칼륨이 약 350mg 들어있습니다. 칼륨이 혈압이랑 무슨 관계냐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우리가 음식을 짜게 먹으면 나트륨이 몸속에 쌓이면서 혈압이 올라갑니다. 이건 다들 알고 계시죠? 그런데 칼륨은 이 나트륨을 신장을 통해서 몸 밖으로 배출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혈압을 올리는 나트륨을 몸 밖으로 쫓아낸다고 생각하시면 이해하기 쉽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청경채에는 페놀 화합물이라는 성분이 들어있는데요. 이 성분이 나쁜 콜레스테롤이라 불리는 LDL이 혈관벽에 쌓이는 걸 막아줍니다. LDL이 혈관벽에 쌓이면 혈관이 점점 좁아지고 딱딱해지면서 심근경색이나 뇌졸중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이야기하는데요. 그러니까 청경채가 혈압을 낮추고 동시에 혈관까지 보호해주는 알짜 효능을 가지고 있는 거죠. 평소에 혈압이 높아 혈압 관리를 하셔야 하는 분들, 음식을 짜게 드시는 분들께 청경채를 꾸준히 드시는 게 도움이 됩니다. 청경채가 몸에 좋은 이유 세 번째는 바로 눈이 건강해집니다. 청경채에는 베타카로틴과 루테인이라는 성분이 굉장히 많이 들어있습니다. 먼저 베타카로틴은 몸 안에 들어오면 비타민 A로 바뀝니다. 이 비타민 A가 우리 눈의 망막세포를 보호하고 눈의 피로를 풀어준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만약 안구건조증이 심하다면 이런 비타민 A 섭취가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점이 있는데요. 비타민 A를 보충제로 과하게 드시면 오히려 독성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베타카로틴은 좀 다른데요.
베타카로틴이 몸에 들어가게 되면 몸에서는 비타민 A가 필요한 만큼만 전환이 되기 때문에 과잉 섭취 걱정이 없습니다. 그리고 루테인은 눈 영양제에 많이 함유된 성분이죠. 우리가 스마트폰이나 TV, 컴퓨터 화면에서 나오는 청색광을 블루라이트라고 합니다. 이 블루라이트가 망막을 손상시키는데 루테인이 이걸 막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나이 드시면서 눈이 침침해지셨다거나 눈이 자주 피로하신 분들, 따로 눈 영양제 챙기시기보다는 청경채부터 챙겨 드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청경채가 몸에 좋은 이유 네 번째는 바로 암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청경채에는 글루코시놀레이트라는 성분이 들어 있습니다. 이름이 좀 어렵죠?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청경채를 칼로 썰거나 씹으면 세포가 파괴되면서 이 성분이 활성화됩니다. 그러면서 이소티오시아네이트라는 물질로 바뀌는데요. 이 물질이 암세포의 증식을 억제하고 암세포가 스스로 죽도록 유도합니다. 실제로 인간 대장암 세포를 대상으로 한 실험 연구에서 청경채 추출물이 암세포 증식을 유의미하게 억제한다는 게 확인됐습니다. 여기서 실용적인 팁 하나 드리면요. 청경채를 조리하기 전에 칼로 썰어 놓고 5분 정도 그냥 두세요. 이 잠깐의 시간 동안 청경채 속에서 항암 성분이 더 많이 활성화됩니다. 아주 간단한 방법이지만 효과를 한껏 높일 수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청경채의 주요 효능 4가지를 알아봤는데요. 뼈 건강, 혈압 관리, 눈 건강, 암 예방 이 4가지를 100g에 13kcal짜리 채소 하나로 챙길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청경채는 어떤 음식과 함께 드시느냐에 따라 영양 흡수가 크게 달라집니다. 지금부터 청경채와 함께 드시면 효능이 훨씬 좋아지는 음식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청경채와 함께 먹으면 좋은 꿀조합 첫 번째는 바로 두부입니다. 청경채와 두부는 뼈 건강을 위한 최고의 조합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청경채의 칼슘 흡수율이 높다는 건 아까 말씀드렸죠. 두부도 마찬가지입니다. 두부 역시 칼슘 흡수율이 높은 식재료 중 하나인데요. 두부는 제조 과정에서 간수라고 하는 칼슘 성분이 들어간 응고제를 사용합니다. 이 과정에서 칼슘이 자연스럽게 더해져 뼈 건강에 더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청경채와 두부를 함께 드시면 칼슘을 2가지 경로로 동시에 보충하는 셈이 됩니다. 여기에 두부의 식물성 단백질까지 더해지니까 뼈 건강을 위한 영양 조합으로는 이보다 좋은 게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단백질은 뼈의 구성 성분이기도 하거든요. 칼슘만큼 단백질도 뼈 건강에 중요한 영양소입니다. 특히 이가 약해서 고기를 잘 못 드시는 어르신들, 채식 위주로 드시는 분들, 단백질 섭취가 걱정되시는 분들께 청경채 두부 조합을 꼭 추천해 드리고 싶습니다. 찌개에 같이 넣으셔도 좋고 볶음 요리에 함께 넣으셔도 아주 잘 어울립니다. 청경채와 함께 먹으면 좋은 꿀조합 두 번째는 바로 올리브유나 참기름입니다. 청경채에서 눈 건강을 책임지는 베타카로틴은 지용성 성분입니다. 지용성이라는 건 기름에 녹는 성질이라는 뜻인데요. 베타카로틴처럼 지용성 성분은 기름 없이 그냥 드시면 소장에서 흡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아무리 많이 챙겨 드셔도 영양소가 그냥 몸 밖으로 빠져나가 버리는 거죠. 반대로 기름과 함께 드시면 소장에서 흡수되는 양이 크게 올라갑니다. 연구에 따르면 식사에 최소 7g 이상의 양질의 지방이 포함될 때 혈중 카로티노이드 농도가 5배 이상 증가한다고 밝혀졌습니다. 그러니까 청경채를 물에 데쳐서 아무것도 안 넣고 그냥 드시는 것보다는 올리브유나 참기름으로 살짝 볶아 드시거나 무침에 참기름을 두르는 것만으로도 영양 흡수가 완전히 달라지는 거죠. 올리브유는 불포화 지방산이 풍부해서 혈관 건강에도 좋고요. 참기름은 고소한 맛까지 더해지니까 청경채 요리에 잘 어울립니다. 기름을 많이 쓰실 필요는 없고요. 한두 스푼 정도만 사용하셔도 충분합니다. 청경채와 함께 먹으면 좋은 꿀조합 세 번째는 바로 돼지고기와 닭고기입니다. 청경채에는 철분이 들어있는데요. 음식 속 철분에는 2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바로 고기나 생선에 들어있는 햄철과 채소나 곡류에 들어있는 비햄철입니다. 고기 속 철분은 우리 몸이 비교적 잘 흡수하는데 채소나 곡류의 철분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단독으로 드셨을 때 철분의 흡수율이 많이 떨어지거든요. 그런데 돼지고기나 닭고기 같은 육류를 함께 드시면 이 비햄철의 흡수율이 눈에 띄게 올라갑니다. 육류의 단백질이 철분 흡수를 촉진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인데요. 돼지고기는 소고기보다 비타민 B1 함량이 높아 청경채와 함께 드셨을 때 피로회복에 큰 도움이 되고요. 닭고기는 지방 함량이 적어서 다이어트 식단처럼 부담 없이 드실 때 좋은데요. 저칼로리 고단백 식단이 필요하신 우리 부모님들께 추천드리는 최고의 조합 중 하나입니다. 영상 후반부에 닭고기 청경채 볶음 레시피를 알려드릴 테니까요. 꼭 만들어 드셔보세요. 청경채와 함께 먹으면 좋은 꿀조합 네 번째는 바로 표고버섯입니다. 아까 청경채의 칼슘 흡수율이 높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사실 칼슘이 흡수가 잘 된다고 해서 그게 바로 뼈로 가는 건 아닙니다. 칼슘이 뼈로 제대로 이동하려면 비타민 D가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비타민 D가 없으면 아무리 칼슘을 많이 드셔도 뼈로 가지 못하고 그냥 빠져나가 버립니다. 그런데 표고버섯에는 비타민 D가 풍부하게 들어있는데요. 특히 햇볕에 말린 건표고버섯은 비타민 D 함량이 더 높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청경채와 표고버섯을 함께 드시면 칼슘 흡수에서 뼈 생성까지 이어지면서 뼈 건강을 완벽하게 챙길 수 있습니다. 여기에 표고버섯의 풍부한 식이섬유까지 더해지니까 장 건강과 변비 개선 효과도 덤으로 얻을 수 있습니다. 국이나 찌개에 같이 넣으시거나 볶음 요리에 함께 활용하시면 맛도 좋고 영양도 챙길 수 있습니다. 청경채와 함께 먹으면 좋은 꿀조합 다섯 번째는 바로 레몬즙이나 감귤류입니다. 앞서 채소의 철분인 비햄철은 흡수가 잘 안 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육류에 단백질이 없을 때 비햄철 흡수를 도와주는 또 다른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비타민C입니다. 비타민C가 철분을 우리 몸이 흡수하기 쉬운 형태로 변환시켜주는 역할을 하는데요. 레몬즙이나 오렌지, 귤 같은 감귤류가 비타민C가 풍부한 대표적인 식품이죠. 청경채 나무를 무치실 때 레몬즙 몇 방울만 더해도 철분 흡수율을 훨씬 높여주는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사실 청경채 자체에도 비타민C가 100g당 45mg 정도 들어있어서 하루 권장량의 절반 정도를 채워주는데요. 여기에 레몬즙을 더하시면 비타민C 섭취량도 함께 올라가니까 면역력 강화에도 도움이 됩니다. 자,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청경채와 함께 드시면 좋은 음식은 두부, 올리브유나 참기름, 돼지고기나 닭고기, 표고버섯, 레몬즙 이렇게 5가지입니다. 두부와 표고버섯은 뼈 건강을 완성하는 조합이고요. 올리브유나 참기름은 눈 건강 성분 흡수를 높여주고 돼지고기나 닭고기, 레몬즙은 철분 흡수를 도와줍니다. 매번 다 챙기실 필요는 없고요. 오늘 드실 청경채 요리에 한 가지씩만 더해봐도 충분히 효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음 파트에서는 청경채 드실 때 반드시 주의하셔야 할 분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청경채의 효능과 함께 드시면 좋은 음식들을 알아봤는데요. 청경채는 대부분의 분들께 좋은 채소지만 특정 질환이 있으시거나 특정 약을 드시는 분들은 조금 주의하셔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잘 알고 드시면 아무 문제 없으니까 끝까지 집중해서 들어주세요. 주의할 점 첫 번째는 바로 신장 질환이 있으신 분들입니다. 아까 청경채의 효능 부분에서 칼륨이 혈압 관리에 좋다고 말씀드렸죠? 그런데 이 칼륨이 신장 질환이 있으신 분들께는 오히려 조심하셔야 할 성분이 됩니다. 신장은 우리 몸속의 칼륨을 소변으로 배출하는 역할을 합니다. 건강하신 분들은 칼륨을 많이 드셔도 신장이 알아서 필요한 양만 남기고 나머지는 몸 밖으로 내보냅니다. 그런데 만성 신부전이나 신장 기능이 떨어지신 분들은 이 칼륨 배출 능력이 저하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몸속에 칼륨이 쌓이면서 고칼륨 혈증이 생길 수 있는데요. 고칼륨 혈증이 심해지면 심장 부정맥 등 다양한 질환으로 이어질 수 있어서 정말 조심하셔야 합니다. 그렇다면 신장 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청경채를 아예 드시면 안 되는 걸까요? 꼭 그런 건 아닙니다. 청경채를 끓는 물에 충분히 데치시면 칼륨 성분이 물속으로 빠져나갑니다. 데친 후에 물은 꼭 버리시고 건져낸 청경채만 드시면 칼륨 섭취량을 줄일 수 있습니다. 다만 신장 질환의 정도에 따라 드실 수 있는 양이 다르기 때문에 반드시 담당 의사 선생님과 식단을 상의하신 후에 드시는 걸 권장해 드립니다.
주의하실 점 두 번째는 바로 갑상선 질환이 있으신 분들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갑상선 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생으로 드시는 건 꼭 피하시고 볶거나 데쳐서 드셔야 합니다. 청경채를 비롯한 배추, 브로콜리, 양배추 같은 십자화과 채소에는 고이트로겐이라는 성분이 들어있습니다. 이 성분이 갑상선이 요오드를 흡수하는 걸 방해할 수 있는데요. 갑상선은 요오드를 이용해서 갑상선 호르몬을 만들어냅니다. 그런데 요오드 흡수가 막히면 갑상선 호르몬 생성이 줄어들 수 있고 이게 갑상선 기능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실제로 해외 의학저널에 88세 여성이 수개월간 매일 1kg이 넘는 생청경채를 드신 후에 갑상선 기능이 크게 떨어져 응급실에 실려간 사례가 보고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건 매일 엄청난 양의 생청경채를 수개월간 드신 극단적인 사례라서 보통 일어나기 힘든 일이긴 합니다. 게다가 고이트로겐은 열에 약합니다. 청경채를 익혀 드시면 이 성분의 활성이 크게 줄어들거든요. 그러니까 갑상선 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생으로 대량 섭취하시는 건 피하시고 볶거나 데쳐서 익혀 드시면 걱정 없이 드실 수 있습니다. 세 번째, 혈액을 묽게 하는 약을 드시는 분들입니다. 특정 질환이 있으신 분들이 혈전 예방을 위해 많이 드시는 약인데요. 쉽게 말씀드리면 피가 굳는 걸 막아주는 혈액 희석제입니다. 그런데 이 와파린은 비타민 K의 작용을 억제하는 방식으로 효과를 냅니다. 여기서 문제가 생기는데요. 청경채는 비타민 K 함량이 굉장히 높은 채소 중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와파린을 드시는 분이 갑자기 청경채를 많이 드시게 되면 비타민 K가 늘어나면서 와파린의 효과가 약해질 수 있습니다. 혈전 예방 효과가 떨어지는 거죠. 그렇다고 와파린 드시는 분들이 청경채를 아예 드시면 안 된다는 건 아닙니다. 갑자기 많이 먹는 일만 피하신다면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만약 혈액을 묽게 하는 약을 드시는 분들은 담당 의사 선생님께 어느 정도 먹어도 되는지 미리 여쭤보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자,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청경채를 주의하셔야 할 분들은 신장질환이 있으신 분, 갑상선 질환이 있으신 분, 와파린 같은 혈액 희석제를 드시는 분, 이렇게 세 분류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아예 못 드시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신장질환이 있으신 분은 데쳐서 드시고, 갑상선 질환이 있으신 분은 익혀 드시고, 와파린 드시는 분은 일정한 양으로 적당히 드시면 대부분 걱정 없이 드실 수 있습니다. 단 질환이 심하신 분들은 꼭 담당 의사 선생님과 상의 후에 드시기를 권해드립니다. 다음 파트에서는 드디어 청경채를 가장 맛있고 영양도 제대로 챙기는 닭고기 청경채 볶음 레시피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알려드릴 레시피는 닭고기 청경채 볶음인데요. 제가 집에서 자주 해먹는 레시피 중 하나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청경채는 기름과 함께 볶아야 베타카로틴 흡수율이 훨씬 높아집니다. 삶거나 데치는 것보다 볶음 요리가 영양소 보존에도 훨씬 유리하고요. 거기에 닭고기까지 더해지니까 철분 흡수, 단백질 보충 두 가지를 한 번에 챙기는 레시피입니다. 만드는 방법도 어렵지 않으니까 오늘 저녁에 바로 만들어 드셔보세요. 재료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순살 닭다리살 300에서 400g, 간장 1큰술, 맛술 1큰술, 없으시면 설탕 반 숟가락으로 대체하셔도 됩니다. 다진 마늘 1큰술, 청경채 적당량, 대파 약간, 식용유입니다. 이게 전부입니다. 냉장고에 웬만하면 다 있는 재료들이죠. 만드는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닭고기 밑간입니다. 닭다리살에 간장 1큰술, 맛술 1큰술, 다진 마늘 1큰술을 넣고 잘 섞어서 30분에서 1시간 재워둡니다. 이 과정이 귀찮으시더라도 꼭 지켜주세요. 밑간을 충분히 해줘야 나중에 볶을 때 간이 속까지 잘 배고 고기도 훨씬 부드러워집니다. 두 번째는 파기름 내기입니다. 팬에 식용유를 두르고 대파를 약간 넣어서 파기름을 먼저 냅니다. 파기름이 들어가면 고소한 풍미가 확 살아나거든요. 이 한 단계가 맛 차이를 만듭니다. 세 번째로 닭고기 굽기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불은 중약불로 해주시고요. 센 불에 올리면 겁만 타고 속은 익지 않을 수 있거든요. 닭 껍질 부위가 바닥으로 가도록 팬에 올려주시고요. 껍질 쪽이 먼저 노릇노릇하게 구워지면 뒤집어서 반대쪽도 충분히 익혀줍니다. 양쪽이 다 잘 익었으면 이제 전체적으로 둘둘 볶아줍니다.
닭고기가 완전히 익을 때까지 이 단계에서 충분히 시간을 들여주세요. 네 번째로 청경채 볶기입니다. 닭고기가 다 익고 나면 깨끗하게 씻은 청경채를 넣고 센 불에서 숨만 죽을 정도로 후루룩 볶아주시면 됩니다. 여기서도 포인트가 있는데요. 청경채는 오래 볶으시면 안 됩니다. 너무 오래 볶으면 비타민C가 파괴되고 식감도 물러져서 맛이 없어집니다. 센 불에서 짧게 숨만 살짝 죽는 정도면 충분합니다. 이렇게 하시면 청경채의 아삭한 식감도 살아있고 영양소도 최대한 보존됩니다. 닭고기의 고소한 맛과 청경채의 아삭함이 어우러진 영양 만점 한 그릇이 완성됐습니다. 칼로리는 낮으면서 단백질, 칼슘, 베타카로틴, 철분까지 한 접시에 다 담겨있는 요리입니다. 어르신들 드시기에도 부담 없고요. 온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메뉴니까 꼭 한번 만들어 드셔보세요.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 주변 지인분들께도 꼭 공유해주세요. 잘 들었습니다 댓글 한마디가 저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